새소년, 어깨동무, 소년중앙 3대장이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 옛날에 오락실에 있었던 제비우스 전과의 왕, 동화전과 그 뭔가 모로 이상하고 야릇한 기분이 들어서 샤파. 이 소리 기억나시죠? 추억의 고향면 단 한 번도 당첨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추억의 타이거 운동화, 탱크, 그리고 라이덴, 아크로펀치까지 갑자기 이 로봇가 보이니까 한번 꺼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년입니다. 보물섬, 소년중앙, IQ점프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은 무려 40년 전에 출간했었던 소년경향을 꺼내봤습니다. 혹시나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약간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 요약을 해드리면 소년경향은 1983년 국내 처음으로 컬러 만화를 도입했던 잡지이고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향신문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1,300원이었는데 41년 정도 지난 지금 현재 시세가 약 20만원 전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150배 정도가 상승을 했네요. 물론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겠지만 1,300원짜리가 지금은 20만원이 넘어간다. 대단하죠? 이 소년경향이 나올 당시에는 새소년, 어깨동무, 소년중앙 이런 책들이 소년소녀 잡지의 3대장이었는데 1982년에 창간된 보물섬이 꽤 흥행을 해서 학생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인기몰이에 편승하려고 도전장을 내민 후발주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드물게 한 달에 2권을 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만화를 그리는 작가님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던 만큼 원고료를 2배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어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좋은 제안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소년중앙이나 보물섬 이런 유명한 만화 잡지들이 워낙 두터운 팬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경향은 어쩔 수 없이 순위에서는 좀 밀려난 부분이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롱런을 하기는 좀 힘들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는 이 책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약간 지루한 이 책에 대한 역사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책 넘어지지 않게 똑바로 잡고 있어라. 왼쪽 상단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소년경향의 심볼 마크가 있었네요. 달려오너라, 꿈을 줍자, 미래를 열자.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제비우스 구슬게임.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 원형 미로 안에 구슬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 지금은 너무 단순한 게임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장난감 하나 가지고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비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 옛날에 오락실에 있었던 제비우스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옆에 계신 분, 이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야, 이분을 아시면 최소 나이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 하단에 보니까 최동원의 비밀투구 최초 공개. 그 당시에는 스포츠라고 하면 복싱과 야구가 엄청 흥행가도로 달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최동원 선수를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측면 84년 10월 1일 발행. 그리고 뒷면 이 대우전자에서 나왔던 컴퓨터 게임기. 이걸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야,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이런 컴퓨터를 사달라고 말조차 꺼내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손에 꼽았었죠. 가끔 중고장터에 이런 제품들이 나오긴 하는데 엄청난 가격에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야, 오랜만에 보는 컬러학습 대백과 그리고 왼쪽에는 동화전과가 보이네요. 이 동화전과가 없으면 숙지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 당시에 나왔던 참고서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화전과가 대표적인 참고서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과의 왕, 동화전과 이렇게 앞에 자기네들이 수식어를 붙여놨네요. 이런 전과 없이도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다, 그런 애들이 가장 무서웠잖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난해서 친구들 거를 빌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꼭 시험 기간에 자기도 공부해야 된다고 안 빌려주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때는 진짜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로 좋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때는 좀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국민학교 고학년 정도 됐을 때 부모님께서 가끔씩 전과를 사주셨는데 참고서 사달라고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을까요?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 돈으로 분명히
컴퓨터 오락실에 갔겠죠. 그리고 부모님께는 친구들 거 빌려서 사왔다고 거짓말치고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 개인의 자산을 불려갔다고 해야 되나?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들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컬러 학습 대백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던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책을 보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보티첼리의 비너스. 이 여인의 그림을 보는 순간 뭐지? 아직 사춘기도 아니었는데 그 뭔가 모로 이상하고 야릇한 기분이 들어서 이 그림을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꼭 성적인 욕구보다는 그 말로 형용하기 힘든 이상한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릴 적 유년 시절에서는 이 사진 하나가 성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지만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부분만 열심히 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억측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TT 그림 물감 TT 파스. 추억이네요. 추억. 좋은 파스는 색상이 곱고 잘 부러지지 않고 찌꺼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 저렴한 제품을 사면은 크레파스로 이렇게 색칠하면 약간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닦아내느라고 이렇게 비비다가 그림을 막 망치기도 하고 휴지를 옆으로 이렇게 털거나 바람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스케치북 종이에 붙어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나요? 하이샤파. 이걸 제일 많이 썼었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이 세모난 모델 이게 조금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런 추억 때문에 제가 이 모델을 결국 하나 구했긴 했는데 지금 박스 어딘가에 잠자고 있고 저의 진열장에 잠깐 전시했었던 이 모델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색상은 여자아이들이 많이 썼던 모델로 기억하는데 야, 이 소리 정겹지 않나요? 샤파. 다들 이 제품에 대한 추억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앞부분을 잡아당기고 자, 이 레버를 당겨서 이 안에 연필을 넣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그래도 갖고 왔는데 오랜만에 작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잠시만요. 아직도 칼날이 날카로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연필 ASMR이 되겠네요. 이 소리 기억나시죠? 벌써 다 깎였나? 자, 잘 깎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날이 잘 살아있어서 100년은 더 쓰겠는데요. 이렇게 연필을 깎으면 이 찌꺼기에서 그 연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무 냄새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여기 오른쪽에 다들 기억하시는 샤파 캐릭터. 오랜만에 보는 몽당 샤프. 저는 좀 손이 큰 편이라 작은 사이즈가 좀 맞진 않았지만 샤프심 통. 네, 이것도 다 기억이 나고요. 자, 꾸러기 패션. 팔도 고양면. 추억의 고양면. 갑자기 군침이 돕니다. 여기에 형님께서 계시고 여기에 이마룡 선생님? 이쪽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세 분이 유머 1번지를 했었을 그 당시였을까요? 어쨌든 뭐 한참 인기가 많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팔도 고양면을 광고를 하는 표정들 정겹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화도 좋아하지만 이 광고들을 좀 그 당시에 유심히 봤었거든요. 자, 이 왼쪽에는 전자시계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만화 전자시계를 차고 온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 이 그림도 보시면은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너무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야? 저의 어린 시절의 캐릭터는 이 앞에서 대놓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아니라 저기 뒤에 멀리서 부러워는 하지만 티는 안 내려고 했었던 그런 캐릭터였었어요. 자, 넘어가고 최동원 선수의 비밀 투구 공개를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야구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보는 게 재밌었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만화잡지 표지 모델을 했던 친구들이 국민학생이었잖아요. 지금 40년, 42년이 흘렀으니까 현재 나이로 50대 초반 그분들께서 자기의 옛날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참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렇지. 이거죠, 이거. 이 안에 있는 내용이나 만화도 중요하지만 매달마다 이렇게 선물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애독자 카드를 통해서 설문 내용을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았던 그러나 저는 아쉽게도 단 한 번도 당첨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자, 살짝 한번 훑어보면 운동장에서 참 많이들 날렸었던 글라이더. 자, 이런 거 천체 만환경. 야, 이런 거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망원경으로 밤에 별들을 보는 것마저도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신발, 타이거 운동화, 추억의 타이거 운동화. 자,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선물들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게임기부터 해서 탱크, 그리고 라이덴, 프라모델, 아크로펀치까지, 비행기까지. 이 선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독자 카드를 보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옛날 출판사에서는 배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배송이 누락이 되거나 협찬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공하기가 힘들다, 뭐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당첨이 됐더라도 실제 우리 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뒷장에도 참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여자아이들이 좋아했었던 인형이라든지, 이건 뭐지? 로봇 대전쟁? 이 게임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과학상자. 과학상자 그 당시에 참 유명했었죠. 그리고 세계 여행 게임, 여러 가지 장난감. 이 로봇. 저의 장식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매해놓고 꺼내보진 않았는데, 아토무 주총,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프로야구 홈런카, 이건 알죠.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들 중에서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제 돈으로 직접 구한 이 로봇. 갑자기 이 로봇가 보이니까 한번 꺼내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세팅을 다시. 오늘은 소년경향 잡지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애독자 이벤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로봇가 이렇게 또 보여지니까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왕 꺼내게 된 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상 촬영과 편집을 이어가면 영상을 업로드하는 일정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1부로 마무리하고요. 2부 촬영과 편집을 열심히 빠르게 마무리해서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책장에 꽂혀있는 책 말고도 더 많은 만화 잡지들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어릴 때 친구들과 마룻바닥에 3, 4, 5 모여서 잡지를 같이 읽었던 그때 그 추억처럼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화 잡지를 읽어간다는 마음으로 수집품과 함께 소개해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참여로 인해서 제가 에너지를 얻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채널이니까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곧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